예, 소나무는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손꼽아 왔죠. 소나무로 지은 집에서 태어나서 소나무 가지로 탄생을 알리고, 소나무로 지은 집에서 자라면서 소나무로 지은 집에서 소나무 장작을 태워서 지은 밥을 먹고 자라고, 이 소나무는 이제 그런 어떤 우리 민족의 삶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지만, 여기 이름에서도 이제 소나무의 의미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자로는 이제 나무 목자에 벼슬공자를 쓰죠. 예. 이 벼슬공자를 나무목 옆에 썼다라는 것만 봐도 소나무는 벼슬을 할 나무다. 예. 이게 사실 중국에서 이제 처음에 이 소나무 송자를 만들 때에도 소나무가 벼슬을 할 만큼 귀한 나무다라는 그런 상징으로 이름을 붙인 거고요. 우리말은 이제 소나무잖아요. 소나무. 이 소나무는 원래 수리나무에서 왔거든요. 이 수리라는 말은, 수리가 이제 으뜸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으뜸나무다. 그러니까 나무 중에 으뜸인 나무를 우리는 이제 수리나무라고 처음에 불러왔던 건데, 이 수리가 솔로 바뀌면서 이제 그 솔의 리을이 탈락하면서 이제 소나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에 있는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온 나무 중에는 가장 으뜸이 되는 나무가 소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 나무는 부부송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여기는 포천 직두리인데요. 예, 그 경기도의 좀 북부 지역이죠. 이 부부송이라는 이름이 좀 특이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예, 사실 소나무는 암나무와 수나무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부라 그러면은 엄마, 아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송이라는 말이 어울릴까 싶을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아요. 이게 처음에 이 나무를 부부송이라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당시에 생물학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탐탁해 하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소나무가 무슨 암수도 없는데 어떻게 부부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나무는 부부송이라는 이름으로 오래전부터 이 마을 분들에게 알려져 왔던 나무예요. 이 나무가 왜 부부송이냐 하면, 지금 이 줄기 아래쪽을 이 나무가 쭉 이렇게 가지가 늘어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나무 아래쪽을 보면 두 그루예요. 이건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이 두 그루의 나무가 마치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듯한 모습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부터 이 나무를 부부송이라고 불러왔다고 합니다. 예. 이 나무는 이제 이게 소나무의 종류 중에 이제 좀 보시면 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쭉 처졌거든요. 이렇게 처졌다라는 그런 특징을 보고 이게 이제 소나무 종류 중에 처진 소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처진 소나무로 나뭇가지가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줄기 안쪽이 잘 안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분명히 두 그루의 나무고, 두 그루의 나무가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옛날 사람들이 부부송이라고 불렀던 나무고요. 이게 나이로는 한 300년 정도 된 나무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나무인데, 일제 강점기 때도 일본 사람들도 이 나무가 굉장히 신령스러운 나무라는 걸 알았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신령스러움이 혹시 우리 민족의 어떤 기운을 이렇게 널리 떨치는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이 나무의 중요한 가지, 지금 여기 부러진 가지 흔적이 보이는데 그런 가지를 10개씩이나 꺾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전해 내려옵니다. 이 부부송이라는 이름이 저는 굉장히 정겹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건 나무가 그냥 산 속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을 속에서 사람들의 문화와 어우러지면서 마치 사람처럼 살아왔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증거할 수 있는, 이름에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졌다 해서 저는 참 정겹게 느껴지는 우리 경기도의 대표적인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이게 나무들이 두 그루가 이게 굉장히 옆으로 넓게 펼쳐야 되는데 간격이 좁아요. 예, 간격이 좁다 보니까 얘네들이 특별한 현상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지금 이 가지는 저쪽 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저쪽 나무에서 나와서 쭉 펼쳐나가는 와중에 이쪽 나무 줄기의 일부하고 딱 맞닿았어요. 예, 맞닿았자 얘네들이 아예 두 개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연리 현상을 이루었거든요. 근데 이 연리 현상이라는 건 참 재밌는데요. 우리가 요즘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나무들은 아주 본래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는 나무들이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햇빛을 받기 위해서예요. 햇빛을 받기 위해서 얘네들은 만약에 서로에게 그늘을 들이우면 햇빛을 받지 못해서 광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햇빛을 서로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바짝 붙어서 사는 나무들은 그렇게 거리를 두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서로 이제 펼쳐나가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가지를 펼치면서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났을 때 얘네들은 경쟁을 하면서 서로 이제 이걸 이제 우리 식물학에서 햇빛 경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햇빛을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다가 얘네들이 경쟁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처럼 경쟁의 원리를 내려놓고 협동의 원리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협동하게 된 상태가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협동을 하면서 이 두 나무는 하나의 나무로서 경쟁보다는 협동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원칙을 이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걸 우리는 연리목, 연리지, 연리근 이런 세 가지 현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연리지 그랬을 때는 나무 가지와 가지가 맞닿아서 한 몸을 이루는 경우를 연리지라고 하고 나무 줄기와 줄기가 맞닿는 거는 연리목, 뿌리가 맞닿는 경우에는 연리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나무는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연리지 현상을 이룬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뭐 키도 작고 뭐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나무냐 하실 수 있는데 그 실체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이 나무는 특별한 별명이 있어요. 반룡송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 반룡이라고 하면 우리 국어사전에도 반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반룡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로 오르려고 승천하려고 준비하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나무를 누가 심었는지에 대한 유래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누가 심었냐면 신라 시대 때 신라 말에 우리나라의 그 풍수지리서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도선국사라는 스님께서 이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선국사는 풍수지리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국을 이제 주유하시면서 풍수가 좋은 곳에 이렇게 나무를 심든가 뭘 하든가 해서 표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 그 5그루 중에 한 그루가 바로 이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선국사가 그러면 언제 때분이냐 하면 제가 신라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도선국사가 돌아가신 게 서기 898년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약 1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심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나무는 1100년 전에 심은 나무예요. 그러면은 1100년이 넘은 굉장히 오래된 큰 나무여야 하는데 사실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설에 얽혀온 이야기와 생물학적으로 이 나무가 진짜 1100년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만, 예. 하지만 이 마을 분들이라든가 우리가 이 나무에 대한 전설 이런 걸 쭉 이렇게 그동안 전해온 것들에 의하면 분명히 도선국사가 심었다라고 얘기하는 특별한 그런 나무입니다.
이 발룡송이라는 특징은 사실은 저 밖에서 보면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나무 줄기 아래쪽을 살펴봐야만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나무 줄기 하나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게 오래된 나무여가지고 여기 이제 이끼도 이렇게 올라오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어떻게 나무가 저렇게 생겼을까 싶을 정도로 또아리를 틀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간 게 보일 겁니다. 이건 진짜 보면 볼수록 신기한데요. 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이 나무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일정 정도 이렇게 쭉 뻗어나간 다음에 저기서 가지가 꼬인 걸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전체가 다 그래요. 이 나무의 어떤 나뭇가지가 비틀려 나간 모습은 이 정도로 기묘한 나무가 제가 나무를 꽤 오래 찾아다녔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본 것도 없고 학계에 보고된 것도 이 정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소중한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 뭐 가지가 비틀린 것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 앞에는 이게 뿌리, 이게 다른 나무인지 이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다른 나무, 새로운 나무 한 그루가 여기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이 나무의 뿌리가 옆으로 뻗으면서 새로 솟아 올라온 건지 모를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는 한 그루에 또 하나의 그 줄기가 이렇게 뻗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통틀어서 야, 이 나무는 정말 나무가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나무입니다. 지금 소개할 나무는 한눈에도 아주 특별한 나무라는 것을 누구나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백송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바로 여기 있는 이 나무입니다. 소나무는 소나무지만 줄기 껍질이 보시다시피 흰빛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흰색의 회백색 얼룩이 있는 그런 나무예요. 요즘은 뭐 나무를 키우는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백송을 많이 심어 키우고는 있습니다만 뭐 100년 전, 200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백송은 중국에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뭐 100년 훨씬 전, 200여 년 전쯤에 이 자리에 심은 나무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그 200여 년 이상 된 그 백송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원래는 한 10그루 정도가 이 오래된 이 백송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해 왔는데 이 10그루들이 세월이 오래되면서부터 다 죽어나가고 지금은 5그루가 천연기념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그루예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이 그러니까 10그루의 천연기념물, 10그루였었다고 했잖아요. 그 10그루의 천연기념물과 지금 남아 있는 5그루의 천연기념물 백송이 거의 다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양, 옛날로 얘기하면 한양이죠. 그게 뭐냐 하면 이 백송은 중국에만 있는 나무이다 보니까 백송을 심어 키울 수 있는 거는 그야말로 세도가 좀 있는 사람들, 당대의 어떤 권세가들이 심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과 교류가 있든가 아니면 자신이 직접 어떤 외교 사절이나 이런 걸로 중국을 이렇게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심었던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백송이 마을에 한 그루가 있다라는 거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우리 마을은 권세가가 있는 여기 뼈대 있는 마을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자랑스러운 그런 나무였던 거죠. 바로 여기도 그런 마을의 상징으로, 권세가들이 살았던 마을의 상징으로 한 그루의 나무가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여흥민 씨들의 집성촌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여흥민 씨가 지금은 여흥이라는 지명이 지금은 여주의 옛 이름이 여흥인데, 그래서 그분들 그 일가에 민달룡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민달룡이라는 분이 제가 그분의 행적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자세히 안 나와요. 자세히 안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그분의 행적 중에는
전라남도 지역의 암행어사로 이렇게 나가셨던 기록이 전라남도의 어사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어사바위에 그 기록이 남아 있어서 아, 당시에 암행어사까지 하신 대단한 권세가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의 후손되는 분이 이 백송을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백송을 구했다는 얘기는 당시에 어떤 중국과 관계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권세가 있었던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이 이 나무를 구해와서 자기의 선조인 민달룡의 묘소 앞에 심은 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굉장히 의미 깊은 나무이고요. 오래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온 국민이 이제 정성을 들여서 지켜왔는데 안타깝게 작년 여름에 태풍 마이삭이 불어왔을 때 이 나무에 이쪽 이제 여기 보시면 부러진 가지가 다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요 상처난 부분들을 이제 그 메꿔주고 이렇게 상처 치료를 해주곤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제 자주 와서 본 나무인데 원래는 이거보다 키가 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가지가 부러지고 해서 조금 약해졌는데 저는 처음에 뉴스를 들었을 때 굉장히 걱정했어요. 마치 죽을 것처럼 뉴스에서 좀 과장해서 보도하고 그런 게 있어서 걱정하기는 했지만 와보니까 이 정도로 아직 살아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이 나무를 이렇게까지 살리기 위해서 이곳 주민들이나 관계자들이 굉장히 애쓰셨다는 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를 써서라도 지켜야 하는 이런 좋은 나무다라는 거를 지금 보면서 새삼 아주 좋은 느낌으로 이제 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소나무는 오랫동안 우리 정신문화의 상징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온 자연유산입니다. 하지만 소나무도 아무리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나무인 이상 자연재해를 피할 수는 없어요. 이천 신대리 백송에서 보았듯이 태풍이라든가 또 벼락이라든가 이런 거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천 신대리 백송에서 그랬듯이 나무가 그런 자연재해 피해를 입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라든가 관계자들이 협력을 해서 나무를 지켜내려고 애를 쓴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정말 소나무야말로 다른 모든 나무를 통틀어서도 소나무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삶 속에서 지켜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